사돈과 눈이 맞았다. 그리고 유언장. 황혼에 찾아온 늦은 사랑 이야기. 챕터 1. 장례식장에서 다시 만난 얼굴. 검은 상복이 몸을 조였다. 정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백발이 된 머리.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아직도 스스로는 30쯤 된 것 같은데 거울 속 여자는 확실히 70을 넘긴 노인이었다. 장례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봤다.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다. 47년. 그와 함께 산 시간이었다. 26에 결혼해서 73까지.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운전석의 아들이 룸미러로 정숙을 봤다. 52의 아들. 벌써 중년을 넘어서고 있었다. 응, 괜찮아. 괜찮을 리 없었다. 남편이 죽었는데.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슬픔보다는 허전함이 컸다. 마치 오랫동안 입던 옷을 벗어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벌써 조문객들이 모여 있었다. 정숙은 상주로서 자리에 앉았다. 아들과 딸이 양옆에 섰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힘내세요. 같은 말들이 되풀이됐다. 정숙은 고개를 숙이며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적으로 말이 나왔다.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었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 친척들, 이웃들. 흐릿한 얼굴들이 지나갔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점심때쯤 되자 사람들이 잠시 뜸해졌다. 정숙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침부터 앉아만 있었더니 다리에 힘이 없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이 창백했다. 눈밑이 퀭했다. 며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이었다. 남편이 쓰러진 날부터 병원과 집으로 가며 정신없이 보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떠났다. 정숙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깨워줬다. 다시 자리로 돌아가야 했다. 상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와 마주쳤다. 정숙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낮은 목소리였다. 정숙은 그 사람을 봤다. 7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키가 큰 편이었고 허리는 곧았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검은 양복. 회색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넘겼다.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누구지? 정숙은 기억을 더듬었다.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강태식입니다. 수진이 아버지예요. 아, 사돈. 며느리 수진의 아버지.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아들 결혼식 때 본 적이 있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만났다. 명절 때 한두 번, 손자 돌잔치 때.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말이 적었다.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돌아갔다. 정숙과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다. 부인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다. 암이었다고. 그래서 혼자 딸을 키웠다고. 어쩐지 슬픈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다. 눈빛이 그랬다. 깊은 우물 같은 눈. 그 안에 뭔가 쌓여 있는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정숙이 말했다. 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멀지 않습니다. 당연히 와야죠. 정숙이 손을 내밀었다. 악수를 하려고. 태식은 그 손을 잡았다. 아니, 두 손으로 감쌌다. 정숙은 놀랐다. 예상과 달랐다. 보통은 가볍게 손을 잡고 놓는데 태식은 정숙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다. 그리고 놓지 않았다. 정숙은 손을 빼려 했다.
하지만 태식의 손에는 묘한 힘이 있었다. 세게 잡은 건 아닌데 놓아주지 않았다.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태식의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있었다. 정숙은 그를 봤다. 태식도 정숙을 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정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태식의 눈 안에 뭔가가 있었다. 슬픔. 그것만은 아니었다. 그리움? 아니면 다른 무엇?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눈빛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냥 조문객으로서 상주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뭔가 더 깊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러게요.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다니. 정숙은 간신히 말을 이었다. 손을 빼려고 조금 힘을 줬다. 태식은 그제야 손을 놓았다. 힘드시겠어요. 태식이 말했다.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그는 한 발짝 물러섰다. 하지만 여전히 정숙을 바라봤다. 그 눈빛이 정숙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저도 오래전에 아내를 보냈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러셨군요. 정숙은 어색하게 답했다. 태식은 잠시 침묵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괜찮아지진 않아요. 그냥 익숙해질 뿐이죠.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또 뵙겠습니다. 태식은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돌아섰다. 정숙은 그의 뒷모습을 봤다. 곧은 허리, 천천히 걷는 걸음걸이. 외로워 보였다. 정숙은 다시 빈소로 돌아왔다.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마음이 술렁였다. 왜일까? 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슬픔 때문일까? 남편을 잃은 슬픔.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 정숙은 알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다시 사람들이 몰려왔다. 정숙은 계속 자리를 지켰다.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받았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됐다. 조문객들이 줄었다. 친척 몇 명만 남아서 밤을 지키기로 했다. 정숙도 빈소 옆방에서 쉬기로 했다.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봤다. 형광등 불빛이 눈이 부셨다. 47년. 정숙은 생각했다. 남편과 처음 만난 건 25이었다. 선을 봤다. 당시엔 그게 일반적이었다.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소개해줬다. 다방에서 만났다. 첫인상은 평범했다. 키도 중간, 생김새도 중간. 특별히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았다. 말수가 적었다. 어색하게 차를 마시고 헤어졌다. 두 번째 만났을 때 그가 청혼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정숙은 놀랐다. 너무 빨랐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다른 선도 몇 번 봤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 네. 그렇게 결혼했다. 사랑했을까? 정숙은 생각했다. 솔직히 모르겠었다. 처음부터 사랑했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싫지도 않았다. 그냥 함께 살았다. 아이가 생겼다. 아들이었다. 그 다음 딸이 태어났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었다. 남편은 회사에 다녔다. 정숙은 집안일을 했다. 그게 삶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남편이 퇴근하면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재우고 매일 똑같았다. 하루하루가. 그런데 그게 행복이었을까? 정숙은 알 수 없었다. 불행하지는 않았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지도 않았고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다. 성실하게 일했고 월급을 고스란히 집에 가져왔다. 하지만 사랑했을까? 정숙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익숙했다. 남편이 있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 그가 있었고 저녁이 되면 그를 위해 밥을 지었다. 그게 삶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익숙함조차 사라졌다. 정숙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냥 가슴이 텅 빈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장례 이틀째였다. 정숙은 다시 빈소에 앉았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 점심때쯤 아들과 딸이 정숙을 불렀다. 엄마, 잠깐 나와요. 밖에 나가자 아들이 말했다. 엄마, 장례 끝나고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여기는 우리가 지킬게요. 괜찮아. 끝까지 있어야지. 엄마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딸도 거들었다. 그래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마지막까지 내가 지켜야지. 아이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정숙은 다시 빈소로 돌아왔다. 오후가 되자 친구 몇 명이 찾아왔다.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이었다. 다들 비슷한 나이였다. 70을 넘긴 할머니들. 정수가 힘들겠다. 그러게. 이제 혼자 어떻게 살려고. 자식들이 있잖아. 괜찮을 거야. 친구들이 위로했다.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다는 걸. 항상 곁에 있어줄 수 없다는 걸. 저녁이 됐다. 친구들이 돌아가고 정숙은 다시 혼자가 됐다. 아니, 혼자는 아니었다. 아들과 딸이 있었다. 친척들도 있었다. 하지만 왜인지 혼자인 것 같았다. 3일장이 끝났다. 장지로 향했다. 차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봤다. 봄이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분홍빛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남편은 봄을 좋아했다. 매년 봄이 되면 벚꽃 구경을 가자고 했다. 하지만 정작 가본 적은 별로 없었다. 바빠서 또는 귀찮아서. 이제 영영 갈 수 없게 됐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이었다. 아들과 딸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정숙은 혼자 거실에 앉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정숙은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이 몇 개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싸준 음식들이었다. 밥을 차려 먹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다. 몇 숟가락 떠먹고 그만뒀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돌아왔다. TV를 켰다. 드라마가 나왔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정숙은 놀라 전화기를 봤다. 누구지? 아들일까, 딸일까? 여보세요? 사모님, 강태식입니다. 정숙은 잠시 말을 잃었다. 사돈, 왜 전화를 걸었을까?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장례 잘 치르셨습니까? 네, 잘 치렀습니다. 그거 다행이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숙은 어색했다. 태식은 왜 전화를 걸었을까? 무슨 할 말이 있는 걸까? 사모님. 태식이 다시 입을 열었다. 네.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다. 정숙은 목이 메었다. 남편이 죽은 뒤로 아무도 그런 걸 묻지 않았다. 아들도 딸도 친구들도 모두가 힘내세요, 기운 내세요라는 말만 했을 뿐이었다. 식사는 했냐고, 밥은 먹었냐고, 그런 걸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직은 입맛이 없어서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드셔야 합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몸 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힘들어도 드셔야 합니다. 네. 억지로라도 좀 드세요. 죽이라도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저도 그 마음 압니다.
아내를 보내고 나서 한동안 밥맛이 없었어요. 그냥 먹는 게 일이었죠. 그러셨군요. 하지만 그래도 먹어야 합니다. 안 먹으면 쓰러져요. 그럼 자식들만 힘들어집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기 너머로는 보이지 않지만 습관적으로.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먹을게요. 그러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정숙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다. 왜일까? 왜 이 사람의 말에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는 걸까?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장례식 내내 나오지 않던 눈물이 이제야 터졌다. 정숙은 소파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소리 없이 길게.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또 울렸다. 사모님 강태식입니다. 어젯밤 주무셨습니까? 네, 잘 잤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거의 못 잤다. 한두 시간 얕게 잔 것 같았다. 아침 식사하셨어요? 아직은요. 꼭 하세요. 약속하세요. 네,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식은 매일 전화를 걸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식사하셨습니까?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어떠셨어요? 짧은 통화였다. 길어야 23분. 하지만 정숙에겐 그 시간이 하루의 전부였다.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뛰었다. 태식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상했다. 사돈이잖아. 며느리의 아버지.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는 사람. 하지만 왜인지 그의 목소리가 위로가 됐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숙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다. 밥을 먹고 집안일을 하고 TV를 봤다.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다. 아들과 딸은 가끔 전화를 했다. 하지만 바빴다. 각자의 삶이 있었다. 친구들도 처음엔 자주 연락했다. 하지만 점점 뜸해졌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다. 결국 정숙은 혼자였다. 그때 태식의 전화가 유일한 위로였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빠지지 않고 걸려오는 전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산책이라도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요즘 봄꽃이 예쁘게 피었던데요. 공원에 한번 가보세요. 혼자 계시면 우울해지니까 밖에 나가서 햇볕이라도 쬐세요. 태식의 조언을 따라 정숙은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다. 집 근처 공원을 걸었다. 벚꽃이 만개했다. 개나리도 피었다. 봄이 왔다. 하지만 남편은 이 봄을 보지 못했다. 정숙은 벤치에 앉아 꽃을 봤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누군가와 함께였다. 정숙만 혼자였다. 그날 저녁 태식이 전화했다. 사모님 산책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기분이 좀 나아지셨나요? 조금은요. 그거 다행이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모님. 네. 실례가 안 된다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정숙의 심장이 뛰었다. 뵙다니요? 얘기 좀 나누고 싶어서요. 전화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물론 부담 주려는 건 아닙니다. 괜찮으시면요. 정숙은 망설였다. 만나야 할까? 사돈을? 며느리 아버지를? 하지만 동시에 만나고 싶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매일 전화를 걸어주는 그 사람을. 좋습니다. 정숙은 대답했다. 내일 시간 되세요? 네. 그럼 내일 2시에 역 앞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일 태식을 만난다. 제대로 만나는 건 처음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잠깐 마주친 것 말고는. 정숙은 이상하게 긴장됐다. 마치 처음 소개팅을 나가는 것 같았다.
옷장을 열어봤다. 뭘 입어야 할까? 검은 상복만 입다가 오랜만에 다른 옷을 입는 것 같았다. 회색 블라우스를 꺼냈다. 검은색 바지. 심플했다. 너무 화려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아직 상중이니까. 거울을 봤다. 머리가 엉망이었다. 미용실에 가야 하나? 아니, 너무 부담스러울까? 정숙은 머리를 빗고 간단히 화장을 했다. 립스틱은 바르지 않았다. 그것까지는 부담스러웠다. 다음 날 정숙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다. 하지만 태식은 이미 와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태식이 일어났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셨네요. 습관입니다. 약속 시간보다 항상 일찍 오는 편이에요. 정숙은 앉았다. 태식도 마주 앉았다. 뭐 드시겠어요? 커피요? 아니면 차? 차가 좋겠어요. 녹차 괜찮으세요? 네. 태식이 주문을 했다. 잠시 후 녹차가 나왔다. 정숙은 찻잔을 들었다. 따뜻했다. 한 모금 마셨다. 고소한 향이 입안에 퍼졌다. 어떠세요, 요즘? 태식이 물었다. 그저 그래요.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약입니다. 처음엔 힘들지만 점점 나아져요. 경험하셨으니 아시겠죠? 네. 15년 전 일인데 아직도 생생해요. 태식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부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착해서 탈이었죠. 자기 몸은 안 챙기고 남만 챙겼어요. 그래서 편찮으셨군요. 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죠. 1년도 못 버텼어요. 힘드셨겠어요. 수진이가 20살 때였어요. 딸아이가 엄마 잃는 걸 보는 게 제일 힘들었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로 쭉 혼자 사셨어요? 네. 딸 키우는 게 전부였어요. 재혼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살았어요. 외롭지 않으셨어요? 태식은 쓸쓸하게 웃었다. 외로웠죠. 많이.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외로움에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정숙은 그 말이 이해됐다. 자신도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었다. 지금은 어때요? 딸도 결혼했고 손자도 있잖아요. 그래도 혼자예요. 딸은 딸의 삶이 있고 저는 제 삶이 있죠. 가끔 만나지만 집에 혼자 돌아오면 텅 비어 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똑같았다. 자신의 상황과. 사모님은 어떠세요? 저도 비슷해요. 아이들은 각자 바쁘고 저는 혼자고. 친구분들은요? 있긴 한데 다들 각자 사정이 있잖아요. 맨날 붙어 다닐 수도 없고.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다. 사모님. 태식이 입을 열었다. 네. 저 실은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뵙자고 한 거예요. 정숙은 태식을 봤다. 태식은 진지한 표정이었다. 뭔데요? 장례식장에서 뵀을 때부터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제가요? 네.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혼자 감당하시기 힘들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였어요. 태식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제가 세무사 친구가 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상속이나 재산 정리 같은 거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아, 그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정숙은 당황스러웠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 너무 패가 되는 것 같아서. 패가 아니에요. 태식이 정숙의 눈을 똑바로 봤다. 저도 외로워요.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게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저한테도요. 정숙은 가슴이 뛰었다. 태식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하고 싶어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태식이 미소 지었다. 처음 보는 미소였다. 따뜻했다. 그날 이후 정숙과 태식은 자주 만났다. 일주일에 한두 번.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했다. 태식은 약속대로 세무사를 소개해줬다. 상속 문제며 세금 문제며 복잡한 것들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은행 업무도 함께 갔다. 서류가 많고 복잡했는데 태식이 옆에서 도와줬다. 정숙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일은 혼자 했다. 남편은 이런 걸 잘 몰랐다. 그냥 정숙한테 맡겼다. 하지만 태식은 달랐다. 꼼꼼하게 챙겼다. 놓치는 게 없었다. 이 서류 빠진 것 같은데요? 이거 도장 찍으셔야 해요. 여기 서명 빠뜨리셨어요. 태식이 하나하나 확인해줬다. 정숙은 고마웠다. 한 달이 지났다. 봄이 무르익었다. 벚꽃은 지고 실록이 우거졌다. 정숙은 많이 나아졌다. 밥맛도 돌아왔고 잠도 잘 잤다. 무엇보다 매일 태식을 만나는 게 즐거웠다. 아니, 만나지 않는 날도 전화가 왔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어졌다. 이상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전화벨이 울리면 설레고 만날 생각을 하면 미소가 지어지고. 사랑일까? 정숙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태식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챕터 2. 위로가 된 사람. 장례를 치른 지 2달이 지났다. 정숙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옷장을 열자 남편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양복, 셔츠, 넥타이. 모두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정숙이 정리한 것들이었다. 한 벌씩 꺼냈다. 냄새를 맡아봤다. 남편의 냄새가 났다. 눈물이 났다. 버려야 할까 아니면 남겨둬야 할까. 정숙은 고민했다. 결국 몇 벌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하기로 했다.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서재도 정리했다. 책들, 서류들. 남편이 모아둔 것들이었다. 대부분은 버렸다. 필요 없는 것들이었다. 그러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다. 펼쳐봤다. 결혼 사진이 있었다. 젊은 정숙과 남편이 나란히 서 있었다. 정숙은 한참 사진을 봤다. 저 여자가 나라고? 믿기지 않았다. 너무 젊었다. 피부도 하얗고 머리도 까맣고. 남편도 젊었다. 머리숱이 많았다. 얼굴에 주름도 없었다. 47년 전이었다. 정숙은 사진첩을 덮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정숙은 문을 열었다. 아들이었다. 엄마, 집에 있었어요? 응, 유품 정리하고 있었어. 아들이 들어왔다. 거실을 둘러봤다. 많이 치웠네요. 조금씩 하고 있어. 혼자 하기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아들은 소파에 앉았다. 정숙도 마주 앉았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아들의 표정이 심각했다. 정숙은 불안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뭔데? 아버지 명의 건물 있잖아요. 아, 그 얘기구나.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그거 정리해야죠. 정리라니? 세금 문제도 있고 관리도 복잡하잖아요. 엄마 혼자서 감당 못해요. 정숙은 아들을 바라봤다. 52의 아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이제는 자신보다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굵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이었다. 정숙이 낳고 키운
제 명의로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세금 납부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결정하셔야죠. 그래도 좀 생각해봐야지. 갑자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갑자기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2달 됐어요. 아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정숙은 속이 상했다. 아버지가 죽은 지 겨우 2달. 그런데 벌써 재산 이야기냐?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엔 늦어요. 세금 폭탄 맞으면 어쩌려고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고. 정숙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아들은 입을 다물었다. 알았어요. 그럼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일어섰다. 그럼 저 가볼게요. 그래. 아들이 나갔다. 정숙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속이 쓰렸다. 아들이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는 건 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상처가 될까? 저녁 때 딸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빠가 건물 얘기 꺼냈다며? 벌써 딸한테 말했구나.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응. 엄마, 나도 권리가 있는 거 알지? 뭐? 상속 분할. 제대로 해야 돼. 오빠만 받을 순 없잖아. 정숙은 어이가 없었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2달 됐어. 그래서 지금 정리해야 하는 거잖아.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정숙은 말문이 막혔다. 엄마, 내 몫도 챙겨줘야 돼. 나도 아버지 딸이야. 알았어. 알았으니까 끊을게. 엄마. 정숙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떠난 지 2달도 안 돼서 재산 이야기만 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는 묻지도 않았다.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상처받은 건 자신뿐인 것 같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또 누구야? 정숙은 짜증이 났다. 하지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사모님 저예요. 태식이었다. 정숙은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났다. 네.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사모님? 오늘은 좀 힘드네요. 정숙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태식은 잠시 침묵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들하고 딸하고 좀 얘기가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태식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힘드시겠어요. 그 한마디가 정숙의 마음을 녹였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사모님, 내일 시간 되세요? 네. 만나서 얘기해요. 전화론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게 있다면 돕고 싶어요. 내일 2시에 지난번 그 카페에서 만나요. 네. 전화를 끊고 정숙은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정숙은 카페로 갔다. 태식은 이미 와 있었다. 어서 오세요. 정숙은 앉았다. 태식이 차를 주문했다. 어제 무슨 일 있으셨어요?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숙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들이 왔어요. 남편 명의 건물을 자기 명의로 옮기자고. 아, 딸도 전화했어요. 자기 몫도 챙기라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겨우 2달 됐어요. 장례 치른 지. 그런데 벌써 재산 이야기예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힘드시겠어요. 저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남편이 떠난 게. 그런데 애들은 벌써.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태식이 정숙의 손을 잡았다. 정숙은 놀라 태식을 봤다. 태식이 조용히 말했다. 자식들은 그래요.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실감이요? 부모가 느끼는 슬픔을 자식들은 이해 못해요. 어쩔 수 없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딸도 그랬어요. 아내가 죽었을 때 슬퍼하긴 했지만 얼마 안 가서 일상으로 돌아갔죠. 저는 1년 내내 힘들었는데 그러셨군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져요. 자식들도 이해하게 돼요. 지금은 그냥 견디세요. 태식이 정숙의 손을 꼭 잡았다. 정숙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태식이 이해해줬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감사해요. 정숙이 말했다. 천만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아니에요. 충분해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태식이 미소 지었다. 제가 세무사 친구 연락처 드릴게요. 한번 상담받아 보세요. 상속 문제, 세금 문제. 전문가 조언 들으면 도움될 거예요. 그럴게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괜찮으시면.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정숙과 태식은 더 자주 만났다. 세무사 상담도 함께 갔다. 은행 업무도 함께 처리했다. 태식은 항상 옆에서 도와줬다. 서류를 챙기고 일정을 잡고 필요한 걸 알려줬다. 정숙은 점점 태식에게 의지하게 됐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태식과 함께하니 쉬워졌다. 어느 날 병원에 갔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태식이 운전을 해줬다. 검진 받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2시간? 그럼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가셔도 돼요. 아니에요. 기다릴게요. 태식은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다. 정숙은 검진을 받았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 혈압이 조금 높은 것 빼고는 괜찮았다. 나이치고는 건강한 편이에요. 의사가 말했다. 다행이네요. 정숙은 안도했다. 병원에서 나왔다. 태식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책을 읽고 있었다. 다 끝나셨어요? 네. 검진 결과는 괜찮대요. 나이치고는 건강한 편이래요. 다행이네요. 태식이 미소 지었다. 차에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태식이 운전을 했다. 정숙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다. 태식 씨. 네. 정말 고마워요. 정숙이 말했다. 뭐가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태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네. 정숙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정숙은 태식을 봤다. 태식은 전방을 보며 운전하고 있었다. 15년 동안 그냥 살았어요. 딸 키우는 것만 생각하고. 제 삶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정숙 씨한테 전화할 생각에, 만날 생각에.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도 그래요. 정숙은 조용히 말했다. 당신 전화가 하루의 전부예요. 당신을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차가 신호등에 멈췄다. 태식이 정숙을 봤다. 정숙도 태식을 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정숙은 깨달았다. 나는 이 사람이 좋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 70이 넘은 나이에 남편이 죽은 지 겨우 2달 만에.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었다. 정숙은 자신을 한 사람의 여자로 봐주는 태식이 좋았다. 늙은 할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자식들은 자신을 늙은 엄마로만 봤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돌봐줘야 하는 노인으로. 친구들은 불쌍한 과부로 봤다. 남편을 잃은 동정해야 할 대상으로. 하지만 태식은 달랐다. 그는 정숙을 있는 그대로 봤다.
한 사람의 여자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신호가 바뀌었다. 차가 다시 출발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멈춰 있었다. 그날 저녁 정숙은 혼자 앉아 생각했다. 이 감정이 뭘까? 사랑일까? 70이 넘은 나이에 사랑이라니. 웃기는 일이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태식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다. 전화벨이 울리면 설렜다. 만날 생각을 하면 미소가 지어졌다.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뭘까? 정숙은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백발. 이 나이에 사랑을 느낄 수 있다니. 하지만 왜 안 되겠어? 정숙은 생각했다. 나도 사람이다. 여자다. 사랑할 권리가 있다. 나이가 많다고 사랑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정숙은 결심했다. 솔직해지기로. 다음 날 태식과 만났다. 공원을 산책했다. 날씨가 좋았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다. 나무 그늘 아래를 걸었다.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태식이 말했다. 그러게요. 정숙도 웃으며 대답했다. 벤치에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태식 씨. 정숙이 입을 열었다. 네. 저 당신이 좋아요. 정숙이 말했다. 태식은 놀라 정숙을 봤다. 제가 이런 말하는 게 이상할까요? 이 나이에. 아니에요. 태식이 말했다. 저도 정숙 씨가 좋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하지만 정숙이 말을 이었다. 우리가 이래도 될까요? 사돈인데. 사돈이면 어때요? 우린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자식들이. 자식들 눈치 보며 살기엔 우리 남은 시간이 너무 짧아요. 태식이 정숙의 손을 잡았다. 전 정숙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남은 시간 동안. 정숙은 눈물이 났다. 저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벤치에 앉아 손을 잡고 햇살을 받으며 70이 넘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었다.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다. 챕터 3. 들켜버린 손. 정숙과 태식의 만남이 계속됐다. 일주일에 서너 번.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가끔은 식사도 함께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지만 이제는 당연하게 팔짱을 끼고 걸었다. 말도 편해졌다. 처음엔 존댓말을 썼지만 이제는 반말을 섞어 썼다. 오늘 날씨 좋지? 응, 산책하기 딱 좋아. 서로의 과거도 많이 얘기했다. 태식은 아내와의 추억을 들려줬다. 정숙도 남편과의 생활을 얘기했다. 후회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정숙이 물었다. 후회는 아니에요. 그냥 아쉬울 뿐이죠. 태식이 대답했다. 뭐가? 더 일찍 당신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만약 젊었을 때 만났다면. 하지만 지금도 좋아요. 늦었지만 그래도 만났으니까. 태식이 정숙의 손을 꼭 잡았다. 봄이 절정에 이르렀다. 공원에 벚꽃이 만개했다. 분홍빛 꽃들이 나무를 뒤덮었다. 벚꽃 구경 가요. 태식이 제안했다. 좋아요. 두 사람은 공원으로 갔다. 벚꽃이 만발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흩날렸다. 예쁘다. 정숙이 감탄했다. 당신만큼은 아니에요. 태식이 웃으며 말했다. 정숙은 얼굴이 빨개졌다. 이 나이에 그런 말 들으니까 민망하네. 왜요? 사실인걸. 두 사람은 벚꽃 아래를 걸었다. 꽃잎이 머리에 어깨에 내려앉았다. 벤치에 앉았다. 그 벤치. 처음 손을 잡았던 곳. 여기 기억나요? 태식이 물었다. 응. 처음 고백했던 곳.
제가 떨렸었어요. 나도. 두 사람은 웃었다.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벚꽃을 바라보며 태식이 조심스럽게 정숙의 손을 잡았다. 정숙도 손을 꼭 잡았다. 정숙 씨. 응? 전 당신이 정말 좋아요. 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때였다. 아버지. 갑작스런 목소리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정숙은 고개를 돌렸다. 며느리 수진이 유모차를 끌고 서 있었다. 수진의 눈은 크게 떠져 있었다. 입은 벌어져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숙은 황급히 손을 뺐다. 태식은 침착하게 일어섰다. 수진아. 아버지, 지금 시어머니랑 손을 잡고 계셨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다.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요? 수진이 히스테리컬하게 웃었다.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머님도. 시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정숙은 부끄러움과 당혹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수진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여기서 안 이러면 어디서 이래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죠. 우리 아버지가 사돈이랑 바람 피는 거. 바람이 아니야. 태식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뭐예요? 우린 사귀고 있어.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수지는 유모차를 밀며 돌아섰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보며 무너질 것 같았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정숙은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정숙 씨. 태식이 조용히 불렀다. 괜찮아요. 우린 잘못한 거 없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반대해도 우린 계속 만나야 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엄마, 수진이한테 들었어. 정말이에요? 응. 정숙은 인정했다. 엄마 제정신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돈이잖아요. 수진이 아버지라고요. 우린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잘못이 없다고요? 아들이 소리쳤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몇 개월이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만나요? 2달 반 됐어. 그게 중요해요? 1년이면 몰라도 2달이라고요. 태식 씨는 좋은 사람이야. 정숙이 변명했다. 좋은 사람? 엄마, 그 사람 엄마 재산 노리는 거 모르세요? 그 말에 정숙은 화가 치밀었다. 그만해. 정숙이 소리쳤다. 태식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를 정말로 아껴줘.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아. 느껴. 누가 진심인지 아닌지. 엄마는 속는 거예요.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정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 나이라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사람이야. 여자야. 사랑할 권리가 있어. 엄마. 너희들이야말로 뭐했니? 정숙이 소리쳤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얘기만 했잖아. 우리가 언제? 장례 끝나자마자 건물 얘기하고 상속 얘기했잖아. 아들은 할 말을 잃었다.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물어봤니? 정숙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엄마. 태식 씨만 내 곁에 있어줬어. 매일 전화해서 밥 먹었냐고 잘 잤냐고 물어봐줬어. 너희는 한 번이라도 그렇게 물어봤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난 아직 살아있어. 늙었어도 혼자 남았어도 난 살아있다고. 정숙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 딸이 찾아왔다. 엄마. 딸은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어제 오빠한테 들었어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진정해요. 우리가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걱정? 정숙이 냉소를 띠며 말했다. 네 오빠는 내가 사기당한다고 했어. 그게. 딸은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도 생각해봐요. 갑자기 나타난 남자가 엄마한테 잘해주면 의심스럽잖아요. 태식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는 어떻게 알아요? 딸이 물었다. 사람 속은 알 수 없잖아요. 겉으로는 좋은 척해도. 알아. 정숙이 딸을 똑바로 봤다. 나도 사람이야. 누가 진심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 하지만 엄마. 그만해. 정숙이 손을 저었다. 너희가 뭘 안다고. 내 마음을 뭘 안다고. 딸은 입을 다물었다. 태식 씨는 날 사람으로 대해줘. 늙은 할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 엄마. 너희는 날 무능력한 노인으로만 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난 아직 멀쩡해.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 딸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엄마. 미안하면 됐어. 그냥 내 선택을 존중해줘. 정숙은 일어섰다. 이제 돌아가. 딸은 더 말하지 않고 나갔다. 정숙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저녁 때 태식한테서 전화가 왔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괜찮지 않았다. 저희 딸한테도 연락 왔어요. 그랬구나. 많이 화났더라고요. 태식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아니야. 정숙이 말했다. 우린 잘못한 거 없어. 서로 좋아하는데 뭐가 잘못이야. 하지만 자식들 눈치 보며 살기엔 우리 남은 시간이 너무 짧아요. 정숙은 태식이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줬다. 그래요. 우린 계속 만나야 해요. 태식도 동의했다. 하지만 조심하자고요. 자식들 자극하지 말고. 그래야겠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다. 항상 주변을 의식했다. 누가 볼까 걱정했다. 손도 함부로 잡지 못했다. 정숙은 답답했다. 왜 우리가 이래야 하지? 우린 잘못한 게 없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자식들의 눈이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정숙과 태식은 계속 만났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어느 날 태식이 말했다. 이렇게 살 순 없어요. 뭐가? 숨어 다니는 거요. 우린 당당해야 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불안했다. 자식들한테 정식으로 알리자고요. 태식이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 관계를요. 정숙은 숨이 막혔다. 그럼 더 반대할 텐데. 반대해도 상관없어요. 우린 어차피 만날 거니까. 태식이 정숙의 손을 잡았다. 아니, 만나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요. 함께? 네. 재혼해요. 우리. 정숙은 눈이 커졌다. 재혼? 그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하지만 뭐예요? 우리 왜 안 돼요? 나이도 많고. 나이가 뭐 어때요? 우린 서로 사랑하잖아요. 정숙은 가슴이 뛰었다. 사랑.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다. 생각해봐요. 진지하게. 태식이 말했다. 전 진심이에요. 당신과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요. 정숙은 눈물이 났다. 나도 그래. 두 사람은 포옹했다.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이었다. 늦었지만 그래서 더 간절했다. 챕터 4.
황혼의 선택. 자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숙과 태식은 계속 만났다. 아니, 만남의 빈도가 더 늘어났다. 거의 매일 봤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때로는 태식의 집에서, 또는 정숙의 집에서. 둘만의 시간이 소중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편하게 대화하고 웃고 때로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어느 날 저녁 태식의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태식이 직접 요리를 하겠다고 했다. 요리를 하세요? 정숙이 놀라 물었다. 네. 아내가 아프고 나서 배웠어요. 처음엔 서툴렀는데 이제는 좀 괜찮아요. 태식의 집은 깔끔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잘 정리되어 있었다. 부엌에서 태식이 요리를 했다. 정숙은 옆에서 지켜봤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제육볶음을 했다. 손놀림이 익숙했다. 많이 해보셨네요. 15년 동안 매일 했으니까요. 밥상을 차렸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다. 맛있어요. 정숙이 한 입 먹고 감탄했다. 정말요? 네. 제가 만든 것보다 나은데요. 과찬이세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다. 남편과는 이렇게 마주보고 먹은 적이 별로 없었다. 남편은 항상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다. 하지만 태식은 달랐다. 정숙을 보며 대화를 나눴다. 오늘 날씨 좋던데요. 응. 산책하기 딱 좋았어. 다음엔 좀 멀리 나가볼까요? 강변이나. 좋아.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태식이 하겠다고 했지만 정숙도 함께 했다.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서서. 태식이 설거지를 하면 정숙이 물기를 닦았다. 마치 오래 함께 산 부부처럼. 정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편안하면서도 설렜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았다.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숙 씨. 태식이 입을 열었다. 응? 부인분 많이 보고 싶으시죠?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식은 잠시 멈칫했다. 처음엔 그랬어요. 태식이 천천히 말했다. 1년 내내 울었어요. 매일 밤. 잠이 안 왔어요. 아내가 누웠던 자리에 손을 대보면 차가웠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제는 추억으로 남았어요. 추억이요? 네. 15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도 무뎌지더라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정숙도 말했다. 남편이 떠나고 처음엔 허전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홀가분해요. 정숙은 솔직하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까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 아내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냥 익숙했어요. 함께 사는 게. 정숙은 공감했다. 저도 그래요. 남편을 사랑했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함께 살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하지만 지금은 태식이 말했다. 지금은 다른 것 같아요. 뭐가요? 당신에 대한 마음이요. 태식이 정숙의 손을 잡았다. 전 정숙 씨를 정말로 사랑해요. 열정적으로. 정숙의 가슴이 뛰었다. 나도. 정숙도 고백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에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태식이 조용히 말했다. 정숙 씨,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우리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정숙은 놀라 그를 봤다. 언제요? 40년 전이에요. 태식이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방직 공장에서 일할 때 정숙의 눈이 커졌다. 그때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20대 초반. 결혼하기 전 정숙은 방직 공장에서 일했다. 전 그 공장 옆 철공소에서 일했어요. 태식이 계속 말했다. 점심시간마다 당신을 봤죠. 하얀 작업복을 입고 친구들이랑 웃던 모습이 기억나요. 정숙은 숨이 막혔다. 기억나세요? 아니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정숙은 솔직하게 말했다. 그럴 거예요. 전 그냥 멀리서 봤으니까. 태식이 쓸쓸하게 웃었다. 왜 말을 안 걸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태식의 눈에 아쉬움이 어렸다. 그냥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당신이 웃는 걸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당신은 그만뒀어요. 결혼한다고. 아, 전 군대에 갔죠. 그 뒤로 못 봤어요. 태식이 정숙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런데 딸 결혼식 때 당신을 다시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세월이 지났지만 알아봤죠. 그 눈빛, 그 미소. 정숙은 눈물이 났다. 하지만 그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린 이미 각자의 가정이 있었으니까. 사돈이 됐죠. 멀리서만 볼 수 있는.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배우자를 잃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숙은 태식을 봤다. 슬펐어요. 당신이 힘들어할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기회요? 네. 이제 당신한테 다가갈 수 있겠다는. 태식이 정숙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래서 장례식에 갔어요. 그리고 용기를 냈어요. 40년 전에 못 낸 용기를.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만약 그때 말을 걸었다면.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모르겠어요. 태식이 대답했다. 어쩌면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만났어도 헤어졌을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만난 게 감사해요. 태식이 정숙을 꼭 안았다. 늦었지만 그래도 당신을 다시 만났어요. 정숙은 태식의 품에서 울었다. 40년. 그 긴 시간.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결국 다시 만났다. 운명일까? 정숙은 생각했다. 그날 밤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다. 태식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나빠질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태식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정숙은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백발. 나도 살 권리가 있어. 정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다음 날 아침 정숙은 결심했다. 태식과 함께하기로.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인생은 한 번뿐이다.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짧다. 정숙은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태식 씨, 저예요. 아, 정숙 씨. 어떻게 주무셨어요? 잘 잤어요. 그런데, 네. 당신 재혼 얘기했잖아요. 네. 진심이에요? 물론이죠. 태식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그럼 나도 하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태식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요? 네. 진심이에요. 정숙 씨.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내가 더 고마워요. 정숙은 미소 지었다. 그럼 언제 할까요? 빠를수록 좋아요. 우리 남은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빨리 해요. 챕터 5. 재혼 선언. 일주일 후
정숙과 태식은 조용히 구청에 갔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다. 신부님, 여기 도장 찍으세요. 공무원이 말했다. 정숙은 도장을 찍었다. 신랑님도요. 태식도 도장을 찍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부부십니다. 간단한 절차였다. 서류에 도장 찍고 사진 한 장 찍고.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정숙에겐 큰 의미가 있었다. 70 넘어서 다시 결혼을 하다니. 구청을 나왔다. 햇살이 밝았다. 기분이 어때요? 태식이 물었다. 좋아요. 정말. 정숙이 웃었다. 저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이제 뭐 할까요? 자식들한테 알려야죠. 태식이 말했다. 그래야겠죠. 정숙은 긴장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같이 말할까요? 아니면 따로?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 오늘 저녁 어때요? 정숙은 심호흡을 했다. 좋아요. 빨리 끝내는 게 나아요. 그날 저녁 정숙은 아들과 딸을 불렀다. 태식도 딸 수진을 불렀다. 정숙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4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아들과 딸은 의아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로 부른 건지 몰랐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아들이 물었다. 정숙은 태식을 봤다.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숙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우리 결혼했어. 순간 침묵이 흘렀다. 아들과 딸 그리고 수지는 멍한 표정으로 정숙과 태식을 번갈아 봤다. 뭐라고요? 아들이 먼저 반응했다. 결혼? 진짜 결혼하신 거예요? 응. 오늘 혼인신고했어. 정숙은 담담하게 말했다. 미쳤어. 아들이 벌떡 일어났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나 정신 멀쩡해. 멀쩡한 사람이 이런 짓을 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 사람이 엄마 재산 노리는 거 모르세요? 태식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정숙이 차분하게 말했다. 어떻게 알아요? 만난 지 겨우 몇 달 됐는데. 충분해. 사람은 짧은 시간에도 알 수 있어. 딸도 끼어들었다. 엄마, 제발요. 이건 아니잖아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알아요? 상관없어.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행복해. 수진도 울먹였다.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수진이 태식을 봤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에서 보시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태식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 엄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다. 난 충분히 슬퍼했고 애도했어. 이제 다시 살고 싶다. 그렇다고 하필 사돈이랑요? 아들이 소리쳤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 안 하세요? 사돈끼리 결혼했다고. 사돈이면 어때? 정숙이 소리쳤다. 우린 자유로운 사람들이야. 자유. 아들이 비웃었다. 엄마가 무슨 자유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3달 됐어요. 그래, 3달 됐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3달 동안 너희가 뭐 했니? 재산 얘기만 했잖아. 건물 얘기, 상속 얘기. 아들은 할 말을 잃었다.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물어봤니?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엄마. 태식 씨만 내 곁에 있어줬어. 매일 전화해서 밥 먹었냐고, 잘 잤냐고. 정숙은 태식을 봤다. 이 사람 만날 사람으로 대해줬어. 늙은 할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 딸이 울먹이며 말했다. 그래도 결혼까지는. 왜 안 돼? 정숙이 딸을 똑바로 봤다. 나도 사람이야.
사랑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엄마, 창피한 게 뭐가 나빠. 정숙이 소리쳤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늙었어도 과부가 됐어도 난 살아있다고. 아들이 차갑게 말했다. 좋아요. 엄마가 그러시면 우리도 방법이 있어요. 방법? 후견인 신청할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어요. 법적으로. 정숙은 아들을 봤다.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정말 그럴 거니? 네.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아들은 단호했다. 정숙은 웃었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보호? 날 가두겠다는 거지. 엄마. 해봐. 정숙은 똑바로 아들을 봤다. 하지만 난 물러서지 않을 거야. 법적으로 싸울 거야. 태식이 정숙의 손을 잡았다. 우린 부부예요. 법적으로 인정받은. 태식이 차분하게 말했다. 후견인 신청 해보세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들과 딸 그리고 수지는 할 말을 잃었다. 결국 자식들은 화를 내며 자리를 떴다. 정숙과 태식만 남았다. 괜찮으세요? 태식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숙은 눈물을 닦았다. 괜찮아요. 정말요? 당신이 있으니까. 정숙이 태식을 안았다. 당신만 있으면 돼요. 두 사람은 꼭 안고 있었다. 밖에서는 폭풍이 몰아쳤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잡고 있었다. 챕터 6. 쓰러진 태식. 재혼 후 2달이 지났다. 정숙과 태식은 태식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자식들과는 연락이 끊겼다. 아들도 딸도 수진도 전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숙은 행복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태식이 옆에 있었다.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TV를 봤다.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정숙에겐 그게 행복이었다. 47년을 함께 산 남편과도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다. 익숙했을 뿐 행복하진 않았다. 하지만 태식과는 달랐다. 매일매일이 즐거웠다. 오늘 뭐 먹을까요? 아침마다 태식이 물었다. 당신이 좋은 걸로. 그럼 된장찌개 어때요? 좋아요. 함께 장을 보러 갔다. 손을 잡고 마트를 돌아다녔다. 젊은 사람들이 쳐다봤다. 70 넘은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걸으니 신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숙과 태식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행복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다. 정숙은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다. 태식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여보, 아침 다 됐어요. 정숙이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여보? 정숙은 이상했다.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갔다. 태식이 소파에 쓰러져 있었다. 신문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태식은 옆으로 기울어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여보. 정숙은 소리쳤다. 여보. 정신 차려. 태식을 흔들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다. 정숙은 패닉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하지? 119에 전화를 걸어야 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119입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침착하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정숙은 주소를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식이 없어요. 숨은 쉬는 것 같은데. 지금 구급차 출동했습니다. 5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정숙은 전화를 끊고 태식 곁에 무릎을 꿇었다. 여보, 깨어나요. 제발. 태식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요. 눈물이 쏟아졌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태식을 들것에 실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전 아내예요.
같이 타세요. 정숙은 구급차에 탔다. 사이렌이 울렸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정숙은 태식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괜찮을 거예요. 구급대원이 말했다. 빨리 응급처치 받으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정숙은 불안했다. 태식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다. 병원에 도착했다. 응급실로 들어갔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태식을 침대로 옮겼다. 보호자는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말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정숙이 애원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은 응급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 의자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다리도 떨렸다. 제발, 제발 살아나요. 정숙은 기도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다. 정숙은 벌떡 일어났다. 선생님,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뇌출혈입니다.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살 수 있나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럼 빨리 해주세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주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다. 법적 배우자는 자신이었다. 가족분들에게도 연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갔다. 수술실 불이 켜졌다. 정숙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다. 수진한테 연락해야 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뭐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지금 병원이야. 수술 중이고. 어느 병원이에요? 정숙은 병원 이름을 말했다. 지금 갈게요. 수진이 전화를 끊었다. 정숙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30분쯤 지났을까. 수진이 달려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어머니. 수진아. 아버지는요?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수술 중이야. 수진은 주저앉았다. 왜 이제 연락하신 거예요? 수진이 울먹였다. 수술 동의서도 어머니가 하셨다며요? 법적으로 내가 배우자니까. 정숙은 담담하게 말했다.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버지 재산은요? 뭐? 정숙은 믿을 수 없었다. 그럼 다 어머니 거 되는 거잖아요. 수진이 소리쳤다. 정숙은 수진을 봤다. 아버지가 수술대 위에 있는데 재산 걱정을 하다니. 지금 그게 중요해? 정숙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중요하죠. 수진이 울면서 소리쳤다. 우리 집은요? 아버지 돈으로 산 집인데. 정숙은 말문이 막혔다. 결국 자식들은 다 똑같았다. 정숙의 자식들도 태식의 딸도. 부모가 죽으면 재산 걱정부터. 정숙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수술실 문만 봤다. 수술은 5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수진의 남편도 왔다. 친척들도 몇 명 왔다. 하지만 정숙의 딸은 오지 않았다. 연락도 하지 않았다. 오후 3시쯤 의사가 나왔다. 정숙은 벌떡 일어났다. 선생님,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길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일단 살았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중환자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한 번에 한 명씩만. 정숙이 먼저 들어갔다. 태식은 온몸에 선이 연결된 채 누워 있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다. 정숙은 태식의 손을 잡았다. 여보, 나야. 태식은 반응이 없었다. 깨어나요. 제발.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나를 두고 가지 마요. 아직 우리 함께할 시간이 남았잖아요. 하지만 태식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정숙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님,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정숙은 일어섰다. 태식의 손을 놓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밖으로 나왔다. 수진이 들어갔다. 정숙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수진이 나왔을 때 울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태식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정숙은 매일 병원에 갔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다. 하루에 한 번 10분씩만 면회할 수 있었다. 정숙은 그 10분 동안 태식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다. 여보, 날씨가 좋아. 당신 좋아하는 계절이야. 벚꽃이 다시 피었어. 우리 처음 고백했던 곳 기억나지? 빨리 나와서 같이 산책하자. 응? 하지만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 정숙은 병원에서 자고 있었다. 갑자기 간호사가 뛰어왔다. 보호자님. 정숙은 깜짝 놀라 일어났다. 환자 상태가 안 좋습니다. 빨리 오세요. 정숙은 급히 중환자실로 뛰어갔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태식을 둘러싸고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다. 기계음이 울렸다. B-, B-, B-. 심정지. 의사가 소리쳤다. 제세동기. 간호사가 제세동기를 가져왔다. 클리어. 전기 충격을 가했다. 태식의 몸이 튀어올랐다. 하지만 심전도는 평평한 선을 그었다. 다시. 클리어. 또 한 번. 하지만 소용없었다. 한 번 더. 의사들은 계속 시도했다. 하지만 결국. 시간 기록해주세요. 오전 2시 37분.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 돼. 정숙은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다. 여보. 태식에게 달려갔다. 여보. 깨어나요. 하지만 태식은 눈을 뜨지 않았다. 정숙은 태식을 안고 울었다. 왜 나를 두고 가요? 우리 이제 막 행복해졌는데. 정숙의 울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다. 태식은 그렇게 떠났다. 정숙과 함께한 시간은 겨우 3달. 그중 부부로 산 시간은 2달. 너무 짧았다. 너무 짧은 행복이었다. 챕터 7. 유언장 공개.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정숙의 아들과 딸도 왔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정숙과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조문객으로 왔다 갔다. 정숙은 상주로 앉았다. 수진과 함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 태식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친척들. 모두들 위로의 말을 건넸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정숙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다. 3일장이 끝났다. 장지로 향했다. 태식은 아내 옆에 묻혔다. 15년 전에 떠난 아내. 이제 다시 만났다. 정숙은 묘지 앞에 섰다. 눈물이 났다. 짧았지만 행복했어요. 정숙은 마음속으로 말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사랑했어요. 장례 후 일주일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유언장 공개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2시에 사무실로 와주세요. 정숙은 긴장했다. 유언장? 태식이 유언장을 남겼을까? 당일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수진도 와 있었다. 정숙의 아들과 딸도 왔다. 모두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변호사가 들어왔다. 다들 오셨네요.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꺼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뜯었다.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본인 강태식은 본인의 전 재산을 배우자 정숙에게 상속한다. 수진이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계획이었어. 둘이 짜고 재산 가로챈 거잖아요. 정숙의 아들도 화를 냈다. 역시 그랬어. 엄마가 그 사람 돈 노린 거였구나. 정숙은 당황했다. 아니야,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요? 수진이 비웃었다. 재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 거 아니야. 정숙이 소리쳤다. 난 태식 씨를 사랑했어. 재산 따위. 입 닥쳐요. 수진이 소리쳤다. 우리 아버지를 이용한 주제에. 변호사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가요? 다음 문장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다. 단, 배우자 정숙은 해당 재산 전부를 손주들의 교육기금으로 신탁한다. 순간 침묵이 흘렀다. 신탁 관리는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며 정숙은 그 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정숙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태식이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줬지만 동시에 그 재산을 손주들에게 돌아가게 만든 것이다. 수진이 멍하니 앉았다. 그럼 결국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거네요? 네. 변호사가 대답했다. 고인께서는 양쪽 손주들 모두를 수익자로 지정하셨습니다. 정숙의 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우리 아이들도요? 네. 고인께서는 배우자의 손주들도 포함시키셨습니다. 아들과 딸은 할 말을 잃었다. 정숙은 눈물이 났다. 태식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손주들을 위해 이렇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정숙이 미움받지 않도록. 또한 재혼 전에 이미 상당 부분의 재산을 신탁으로 전환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다. 재혼하기 한 달 전에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하신 거죠. 정숙은 알았다. 태식이 모든 걸 준비했다는 것을. 재산 때문에 정숙이 욕먹지 않도록. 자식들이 정숙을 의심하지 않도록. 저희 아버지가. 수진이 울먹였다. 정말 어머님을 사랑하셨던 거네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울었다. 정숙의 아들도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오해했어요. 딸도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더 꺼냈다. 그리고 이것은 정숙 씨에게만 전달하라고 하신 편지입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회의는 끝났다. 모두 밖으로 나갔다. 정숙은 혼자 남아 봉투를 봤다. 태식의 글씨로 정숙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정숙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다. 아직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앉았다. 봉투를 펼쳤다. 편지를 꺼냈다. 태식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정숙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전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요.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겨우 석 달. 부부로 산 건 2달.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 그냥 살아 있었을 뿐입니다. 진짜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아내를 잃고 15년 동안 저는 껍데기만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딸을 키우는 것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버텼을 뿐이죠.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뻤습니다. 당신한테 전화할 생각에, 당신을 만날 생각에, 함께 밥을 먹을 생각에, 당신과 손을 잡고 걸으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재혼했을 때 자식들이 반대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오해하는 것도 알았어요. 특히 제가 당신의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재산을 정리했어요. 당신한테 상속하되 손주들에게 돌아가도록. 당신이 미움받지 않도록. 당신이 욕먹지 않도록. 제가 다 욕을 먹겠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알 겁니다. 우리가 재산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는 걸. 진짜 사랑 때문이었다는 걸. 정숙,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40년 전 그 방직 공장 앞에서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전 당신을 좋아했어요. 용기를 내지 못한 게 평생 후회였는데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사세요. 자식들과도 화해하세요. 그들도 결국엔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외롭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젊었을 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훨씬 더 오래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정숙. 영원히 사랑합니다. 당신의 태식.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태식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했다. 자신이 미움받지 않도록. 자식들과 화해할 수 있도록. 고마워요, 여보. 정숙은 울먹였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챕터 8. 마지막 편지. 며칠 후 수진이 찾아왔다. 초인종이 울렸다. 정숙은 문을 열었다. 어머님. 수진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들어와. 정숙이 말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거실에 앉았다. 정숙은 차를 내왔다. 어머님.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괜찮아. 정숙이 말했다. 괜찮지 않아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어머님을 의심했어요. 아버지 재산놀이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을 보고 알았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가 정말 어머님을 사랑하셨던 거. 재산 따위보다 훨씬 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사랑했어. 정숙이 조용히 말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짜로 사랑했어. 수진은 울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아니야. 정숙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넌 아버지를 걱정했을 뿐이야. 당연한 거야. 하지만 이제 됐어. 다 지났어. 정숙이 미소 지었다. 수진도 울면서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행복하셨을 거예요. 어머님 만나서. 나도 행복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서 태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이 돌아가고 정숙은 혼자 남았다. 며칠 후 아들과 딸도 찾아왔다. 어색하게 서 있다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엄마 마음 몰라줬어요. 딸도 울먹였다.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었는데, 사랑할 권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했어요. 정숙은 자식들을 봤다. 눈물이 났다. 괜찮아. 정숙이 말했다. 이제 됐어. 정숙은 아들과 딸을 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자식들은 한참을 정숙의 품에서 울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이미 용서했어. 정숙이 말했다. 너희도 날 사랑했잖아. 걱정해서 그런 거지. 엄마.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날 이후 정숙과 자식들의 관계가 회복됐다. 아들과 딸은 자주 찾아왔다. 진심으로 정숙을 챙겼다. 엄마 식사하셨어요?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다녀오세요. 혼자 계시지 말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세요. 정숙은 감사했다. 늦었지만 자식들이 자신을 이해해줘서. 시간이 흘렀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다. 1년 후. 정숙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로 그 벤치. 태식과 처음 손을 잡았던 곳. 처음 고백했던 곳. 벚꽃이 다시 피었다. 분홍빛 꽃들이 나무를 뒤덮었다.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흩날렸다. 정숙은 가방에서 태식의 편지를 꺼냈다. 이미 수십 번 읽은 편지였지만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 조심스럽게 펼쳤다. 태식의 글씨를 다시 읽었다. 사랑합니다, 정숙. 영원히 사랑합니다.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여보. 정숙이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전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다. 자식들과 화해했어요. 손주들도 잘 크고 있고요. 벚꽃잎이 정숙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당신 덕분이에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정숙은 미소 지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짧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정숙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일어섰다. 이번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앞을 봤다. 사랑은 남았다. 태식은 떠났지만 사랑은 정숙의 가슴 속에 남았다. 그 사랑이 정숙을 살아가게 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줬다. 웃을 이유를 줬다. 살아갈 이유를 줬다. 정숙은 천천히 걸어나갔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70 넘은 할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얼굴엔 미소가 있었다. 눈엔 빛이 있었다. 가슴엔 사랑이 있었다. 정숙은 살아있었다. 진짜로 살아있었다. 그리고 행복했다. 비록 혼자였지만, 사랑했던 사람은 떠났지만, 정숙은 행복했다. 왜냐하면 사랑했으니까. 진짜로 깊이 뜨겁게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정숙과 함께할 것이다. 에필로그. 5년 후. 정숙은 여전히 그 공원을 찾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벤치에 앉아 태식을 생각했다. 손주들이 자랐다. 태식이 남긴 교육기금 덕분에 좋은 학교에 다녔다. 아들의 아들은 대학생이 됐다. 딸의 딸은 고등학생이 됐다. 수진의 아들도 중학생이 됐다. 모두 건강하게 잘 자랐다. 정숙은 가끔 손주들을 데리고 공원에 왔다. 할머니, 여기가 그 벤치예요? 손녀가 물었다. 응, 여기야. 할아버지랑 처음 고백했던 곳? 응. 손녀는 벤치를 쓰다듬었다. 낭만적이다. 손녀가 웃었다. 정숙도 웃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으시죠? 응, 많이 보고 싶어. 정숙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행복한 기억이 더 많아. 그래서 슬프지만은 않아. 손녀는 정숙을 안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벚꽃이 흩날렸다. 정숙은 하늘을 봤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잘 지내요. 당신이 남긴 사랑 덕분에. 정숙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손녀와 함께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삶은 계속됐다. 사랑도 계속됐다. 그렇게 정숙의 황혼은 빛났다.